3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 그래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병화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병화는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열을 발산할 수 있지만은 음화인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시사철보다 인성인 목이 있어서 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때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목이 됩니까? 목이 되는데, 양목인 간목이 있고요. 은목인 을목이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정인이라고 해서 간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큰 나무와 같고,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 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등이 생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월령 자체가 인월이고요.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의 본기가 뭡니까? 간목이죠. 천간에서 간목이 지지해서 바로 이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인월의 정화는 일간 정화가 월령에 뭘 할 수 있죠? 통근할 수 있고, 인중 간목으로서 생조도 받을 수 있으니, 인월의 정화는 인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약한 것이 아니다, 신황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화는 태양지화인 병화에 달라서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하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오히려 꺼뜨릴 수 있다. 만약에 이 노래 지지로 목국을 이루고 천간에 갑을 목에 투출하면 10중8구는 정화는 뭐가 된다? 그쵸? 목다화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먼저 뭘 쓴다? 경금을 얻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화가 이제 원령을 얻어서 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 보광해 주면 좋다.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이 임수를 보게 되면 태양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비춰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과 같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있어서 그 보름달을 비춰주는 것 같다. 그러면 정화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정화는 월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간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정화를 생주해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단 정화의 특성상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보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만 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 그리고 사람들 벽갑 인정하면은 금이 인성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박살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 여러분, 가스라이터가 가스가 너무 많이 세게 나오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 장치가 있어서 가스불이 적절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8글자의 배치를 보게 됩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됐죠. 어저께 병화가 양화였고요.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월지 있는 임목, 양목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 정화하고 임목과의 관계는 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를 생해준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강의 병화, 인월의 설명을 똑같이 설명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정자를 붙여서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고, 어저께 병화인 양화가 양목을 봤을 때 양대 양, 그래서 편인격이 됐던 것이고, 오늘은 인월의 정화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월은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도 인월의 장생처가 되니까 모왕자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 일간과 같지만, 병화하고 정화하고 좀 차이점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그랬고, 정화는 등촉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의 생조를 굉장히 필요로 하지만, 정화는 특히나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목왕하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오히려 꺼트리게 된다. 목왕화식하게 된다. 목왕화색이라고도 하고요. 목왕화색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목다화식이라고도 표현은 다 같은 뜻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인성이 너무 많은 것은 과유불급이 된다.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자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오히려 자생력을 방지하는, 스스로 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너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 못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금이 있어서, 특히나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복갑 인정해 주어야지만 목다화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노래 정화가 이제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병화 마찬가지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간목에 투출되어 있죠. 인월에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중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원안적인 정인격이 되면서 요거 자칫 잘못하면 목왕 화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금을 얻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만약에 금이 없는 경우에는 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약한데 인성이 많으면, 여러분 라이트업불을 하나 켜놓고 장작을 쌓아놓으면 성냥불을 켜놓고 장작을 넣으면 성냥이 꺼지죠. 근데 불이 좀 크게 이렇게 살아있는 데다 장작 넣으면 계속 불이 활활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땐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경금이 없을 땐 차라리 비경급제인 화가 많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다화식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일지에서 사화를 봐서 정사일주가 되죠. 이거 굉장히 목화 세력을 크게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뿔이 있는 수가 있어서 수가 저 왕한 화를 갖다가 통제,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뭐 억부용신법으로 보면, 억부용신법으로 보면 당연히 관사를 얻어서 왕한 화를 갖다가 통제, 억제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임수를 얻는 애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는 보광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 상관을 봤습니다. 자, 화가 이렇게 왕할 때는 습토가 있으면, 습토, 이거 잠깐,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진토와 모두 축토는 이거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또 미토와 술토는 뭐다? 이건 건토죠. 같은 토라 하더라도 화가 왕할 때 습토는 왕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열기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화의 기운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불이 있는데 진흙을 갖다가 놓는 거하고, 아니면 마른 벽돌을 갖다 놓는 거하고 생각해 보시면, 내화벽돌이라고 해서 뜨거운 열기를 축장시켜 주는 것은 벽돌 같은 것 토로 만들잖아요. 그건 술토 같은 개념이고, 그 열기를 뺏어가는 것은 진토, 축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인월에 매우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되지만, 그래도 이건 진토였기 때문에 완전 조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뭐 물상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했을 때 물상이, 물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런 것 모르고서 그냥 물상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은 그건 잘못된 물상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월에 간목 투출하고 사해를 두고 병화 투출해서 목화가 굉장히 세력이 강해서 사주가 매우 조열해지는 그런 구조에서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봐서 그나마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설기, 순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빼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진토였다라고 하면, 자수를 얻었고 경금이 요거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병화가 있게 되면은 경금의 역할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경금이 약할까요? 약하지 않을까요? 이 경금은 진토의 생을 받고 있고요. 사중 경금의 뿌리를 둔 경금이기 때문에 약하진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은, 이 자수하고 좌우충이 될 때가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화를 보고 간목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 이때는 개해대운때 사해충 되는 것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목화운도 금수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지만, 어느 쪽이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진토 하나 하고 임수는 솔직히 말로 제가
누처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의 뿌리가 튼튼해야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임수는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진중계수,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데 또 멀리 있잖아요. 근데 이 간목은 인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 병화는 인사의 뿌리를 두고 있죠.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이거는 거의 뭐 8대2, 9대1 정도로 이건 목화가 왕한 겁니다. 이건 수가 왕한 것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수, 운으로 가서 사주의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묘시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진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임수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닌데, 개수는 한수라서 정화가 있을 때 개수가 있으면 옆에서 촛불 켜놨는데 비온 것과 같다. 이런 경우에는 금수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두렵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개수 때문에라도 이거는 금수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불안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 계묘시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중계에서 투출한 임계수도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기는 좀 빠듯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100%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을사병호시에 전부 다 정미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사시 병호시도 마찬가지로 목화운 거기보다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애매한 게, 요거 인사신 사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사신 합수가 되는 거예요. 사신 합수가 돼서 사화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 사주의 핵심은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항상 보좌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틀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술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자하고 경술하고 차이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건토 마른 땅이죠. 그래서 화기를 갖다가 더욱 축장시켜주는 역할, 진중계수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신의 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아닙니다. 이거 사회충이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신의 시는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